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 제1114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상속기 시전에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이 조문상으로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유류분의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10년 전에 큰형한테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증여했는데 저는 형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이 조문에 따르면. 그런데 유류분 제도가 우리나라 민법에 들어온 그 목적이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너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자, 민법 제1114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년 이내 했든 그 전에 했든 기간에 상관없이 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아버지가 10년 전에 큰형한테 100억짜리 부동산 준 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법 1114조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제3자에게 줬을 때는 민법 1114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내연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내연녀한테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랑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연녀를 상대로 할 때는 민법 1114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다 포함되고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까지만 된다. 자, 이 전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습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제가 다음 사항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큰형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얼마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동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겠죠. 이때 큰형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상속 포기 얘기한 적 있죠. 상속 포기의 효과가 뭐죠? 맞습니다. 사망 개시일로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큰형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일단 미리 재산을 받았으니까 남아있는 재산 뭐 남지도 않은 거 상속 포기하면 나는 그러면 아버지 사망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상속인이 아닌 게 되겠네? 그럼 나 제3자가 되겠네? 그러면 동생들이 나한테 유류분 청구할 때 민법 1114조가 적용되겠네? 근데 나는 부동산을 10년 전에 받았으니까 동생들이 나한테 청구를 못 하겠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상속 포기를 해버렸어요. 반대로 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상속 포기를 해도 형은 상속인이었는데 당연히 형은 10년 전에 받은 거 들어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대법원은 큰형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 포기의 효과는 상속 개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형은 상속 포기했으면 제3자야 라고 판시를 해준 겁니다. 논리적으로 대법원이 맞습니다.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형 입장에서는 일단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니까 일단의 방어벽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형은 똑똑합니다. 그러면 내연녀나 상속을 포기한 큰형처럼 제3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가 됐다면 유류분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민법 1114조 단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형이 10년 전에 큰형한테 부동산 줄 때 다른 상속인들은 이거 주고 나면 아무것도 못 받겠네 라는 거를 알고 줬다면은 큰형이 아버지 사망한 이후에 상속 포기를 해서 제3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악의의 특별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조문 한 줄로는 어떻게 해야 악의의 특별수익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줍니다. 제가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그리고 장래 상속 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아버지가 10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1억 이상부터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 게 더 커야 돼요, 남는 것보다.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나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사망할 때까지 특별히 재산이 증가하지 않겠다고 보여진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일단 제3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방어벽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벽이 무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뚫릴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 포기를 하면 유류분을 전부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류분을 방어해야 될 처지에 계신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처럼 이러한 방어벽을 뚫고 유류분을 청구해 주신 분들 역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어벽을 박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